교재는 거기 118페이지 양가로 3번에 연보 취득 그랬잖아요. 원칙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연보로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연보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가로 안에 취득가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는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면세점이에요. 취득세는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 부과를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 면세점 금액인 50만 원보다는 금액이 커야 취득이든 뭐든지 할 거 아니에요. 50만 원 이하면 연부구복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면세점 금액보다는 얘가 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취득가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제외. 이 얘기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외에 실제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첫 때, 그럼 언제? 등기친 날 한꺼번에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개념만 딱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 121페이지 가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표 뒤에 세율, 부가징수, 여긴 되게 중요합니다. 취득세 파트에서 거의 시험에 과표 세율, 그 다음에 부가징수, 그 기술은 항상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과세표준 아까 뭐라 했죠? 여기다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 그대로 과세표준 그래요. 그럼 취득세는 항상 물건을 뭐 할 때 내는 거죠? 취득할 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도 언제적 금액을 말한다?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하겠죠. 등록세는 등기 등록할 때 내기 때문에 등기 등록 당시 그래요. 재산세 종부세는 항상 과세 기준일, 그래서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당시 금액이 과표인데, 자, 취득세 납부 방법이 신고 납부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고지서가 나오는 보통 징수를 하겠어요? 우리가 가서 신고합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알아서 신고를 하겠죠? 자, 그러면 내가 가서 신고했어요. 취득을 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원래는 1억에 샀어. 근데 여러분 원래 꿈이 다운계약서 써보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드디어 난 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운계약서 끄는 게 꿈이에요. 근데 이번에 꿈을 이루게 된 거지. 왜? 1억짜리를 샀어.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했어요. 어떻게? 처음이라 떨려가지고 걸릴까봐 불안해서 1억에 샀는데 9,900만 원에 신고했어요. 100만 원 딴 거, 100만 원. 그죠? 자, 이거 떨리는 거죠. 그래서 1억에 사가지고 신고를 얼마 했어? 9,900에 신고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양천구에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구청에서. 자, 다르게 물어볼게요. 이걸 내가 1억에 사서 9,900에 신고하면 그 과세권자는 이걸 내가 1억에 샀는지 9,900에 샀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지. 여러분, 신고납부를 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얘는 신고납부, 얘는 보통징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우리한테,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세금 깔끔하게 계산해서요, 고지서 딱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내, 이게 제일 깔끔한 거야. 근데 우리한테 신고를 왜 하라고 한다고요? 그 매매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 그런 거야. 당사자만 거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 당사자가 신고를 안 해버리면 그 매매 사실 자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등기 전매 같은 거 해버리면 모르잖아요. 당신은. 그죠?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얼마에 사고 파는 신고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신고 당시에 내가 이걸 1억에 샀는지 9,900에 샀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과세권자는 그냥 뭐야? 나한테 신고한 금액 인정해준다고 했으니까 1억에 신고해도 그냥 해주고 9,900에 신고해도 거기다 세율 곱해서 그냥 영수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내가 결국 어떤 금액이 됐든 뭐 한 금액, 신고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겠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칙이 내가 신고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가액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법에 이렇게만 돼 있어. 무조건 네가 신고하면 다 받아줄게. 이 규정 외에는 없어.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왜? 이거 처음에 9,900 했는데 그냥 받아준대? 다음에 어떻게? 이제 짬밥이 쌓였죠? 다음에 9,000, 8,000, 5,000 다 받아줘. 그럼 난 1,000만 원 신고하지. 근데 법에 무조건 네가 신고한 금액 해준다라고만 돼 있으면 이걸 제재할 방법이 없죠. 그럼 누가 세금을 내겠어요? 그럼 지자체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도 최저 생계비가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도 최저 생계비가 있는 거야. 나도 이 돈은 받아야 먹고 산다라는 게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최저 생계비를 지들이 알아서 결정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 부동산은 최소한 내가 볼 때, 즉 내가 누구요? 과세권자가 볼 때 이 부동산 최소 요 금액, 아무리 적게 해도 이 금액 정도는 될 거라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금액을 결정을 해요. 해놓고 지네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왜? 당사자인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 그래서 그 가격을 뭐해? 공시해. 그걸 뭐라고 그래? 공시가격 그러는 거야. 그 공시가격 우리가 앞에 뭐라고 본다 했어요? 국세는 기준시가라 부르고 지방세는 뭐라고 불러? 시가표준액 그래요. 그러면 그 시가표준액이란 말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동산의 최저금액을 쟤네들이 결정해서 공시한 거예요. 이 말은 뭔 뜻이에요? 나는 내가 볼 때 이 부동산은 무조건 이 금액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마지노선을 딱 정해놓은 거잖아. 근데 여러분이 신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하면 어떻게 돼?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왜? 얘가 최소한 이건 받겠다고 공고해놨잖아. 그 얘기는 뭐야? 네가 아무리 금액을 낮춰도 이 공시 가격보단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지 받아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아무리 못 받아도 이 금액은 받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가 있는 거야? 그 신고한 금액은 항상 누구랑 비교를 한다? 이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금액? 큰 금액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고하더라도 뭐보다는 커야 돼? 공시가격인 시가 표준액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이 예외가 시가 표준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신고가액은 항상 누구랑 비교해요? 얘랑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 이래요. 자, 그럼 이렇다 쳐. 그럼 여기 또 억울한 사람이 있어 이제. 왜? 이거는 과세권자 얘기고 우리가 또 억울할 수도 있죠. 왜? 자, 얘가 1억이래요. 공시가액. 근데 여러분이 9천에 샀어. 난 진짜 9천에 샀어요. 근데 시가 표준이 1억이야. 그럼 9천에 신고해도 9천 안 받아주죠. 왜?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니까 뭘로 가? 1억. 그럼 나는 9천에 샀는데 세금 1억을 내야 되잖아. 열받죠. 그래서 뭐가 있는 거야? 그러면 너도 억울하니까 만약에 네가 정말로 이 금액으로 샀다는 걸 입증하면 그럼 내가 그대로 인정해 줄게. 해서 특례로 뭐가 있어요? 사실상 취득하기라는 거야. 말 그대로 뭐야? 실제로 취득한 금액 그대로 인정해 줄게 그 얘기죠. 그럼 요거는요, 저걸 그대로 가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이 시가 표준액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는 뭐야? 누가 봐도 대신 이거 입증 받으려면 누가 봐도 이 금액으로 샀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 인정해줘. 그래서 우리 앞에 했던 이거예요. 공판장.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론. 이 6개인 거야. 국유지를 산 거잖아. 근데 국가한테 1억에 샀어요. 내가 그걸 1억에 취득한 건 하늘도 아니고 땅도 하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뭐 있어요? 검증. 검증이란 말은 내가 신고를 했는데 낮은 금액을 신고했어. 근데 그럼 원래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해당 시군구에서 말 그대로 뭐 했다는 거야? 입증을 해서 인정해 줬다는 거지. 그래 너는 맞아. 걔가 인정해 줘서. 그리고 검증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 6개 해당되면 뭘로 가요? 실제 취득 금액을 하고, 이 6개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은 다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시가표 1억짜리인데 공매를 받았어요. 공매. 낙찰가가 9천이에요. 시가 표준액은 1억이고 공매 가격은 9천이야. 그럼 얼마로 간다는 얘기야? 9천. 자, 1억짜리인데 시가 표준액이 낙찰을 공매를 1억 2천에 받았어요. 그럼 얼마로 간다는 거야? 1억 2천. 1억을 한 게 1억 2천.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보다 높건 낮건 무조건 실제 취득 금액 그 뜻이니까 얘랑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요? 여기 6개 해당이 안 되는 게 나오면 무조건 얘랑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나오면 옛날에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공정증서상으로 입증되는 금액이 있대. 근데 얘가 항상 문제 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금액이 있어요. 그럼 얘하고 비교하는 거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얘랑 둘이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이 금액으로 가느냐 이 금액으로 가느냐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냐면 항상 얘랑 비교하잖아요. 그죠? 얘가 기준이니까. 그러면 요게 이 비교 대상의 이 금액이 여기 있죠. 국수공판장 검증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면 돼.
만약에 요 금액이 여기에 해당이 되면 얘랑 관계 없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사실상 취득가격 그렇게 되면 되고, 만약에 얘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누구랑 비교를 해야 돼? 시가 표준이니까 둘 중에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간다라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공정증서상으로 입증되는 금액이 시가 표준보다 적은 경우 이렇게 났어요. 만약에 그럼 뭘로 가니라고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일단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돼? 얘가 공정증서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공정증서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해야지. 자, 공정증서는 국수공판장 검증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 딱 보면 여기 공 있고 여기도 공 있으니까 같은 공시니까 종시네. 그럼 같다. 아니에요. 이 공이 그 공이 아니에요. 이건 공매할 때 공이고, 공정증서는 뭐야? 우리 공증받는다 그러죠. 공증. 그 공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공증은요, 실제로 얘네들이 이 금액에 매매했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1억의 계약서를 썼는데 둘이 다운 계약서 쓰기 9천에 쓰기로 협의했어. 근데 한 명이 배신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해? 야, 우리 공증받자. 그러면 여러분이 법무사 사무실 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둘이 이번에 매매한 건데 1억에 했는데 우리 9천에 쓰기로,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뭐래? 우리 둘이 이번에 9천에 매매했는데 이거 네가 증인 좀 서달라는 얘기야. 그게 증인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증인을 서주는 건지, 그 사람이 실제는 1억에 샀다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이 매매 당사자가 이 금액으로 했다는 걸, 협의했다는 걸 내가 증인 서서 확인해 줬다는 얘기지, 실질적 금액을 확인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대. 그럼 뭐라고야 정답이에요? 그렇지.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가겠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걸 나중에 기본적으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요 셋의 차이점이 뭔가 정도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그림에서 여기 국수 공판장 검증 요거만 실제 취득금액이고, 여기 아닌 애들은 전부 다 신고가액을 똑같이 취급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121페이지 취득세 과세 표준, 그래서 1번 승계 취득 그래가지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취득,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 5, 6 있죠. 국수 공판장 6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 그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판결문은 항상 거기 4번에 화해, 인락, 포기, 자백, 간절은 제외. 항상 걔는 들어가죠. 아까 말했죠. 걔네들이 인정을 안 한다고. 그죠? 객관적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서 예외 보면 1번에 원칙에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 당시 신고가액 그랬잖아요. 기억번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뭘로 간다고요? 연부 금액. 아까 했죠? 연부 취득은 뭘로 간다? 연부 금액이 과표다. 이거는 뭐 기획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 신고가액으로 한다 그랬고요.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크게 없죠. 지금 개념만 보시면 돼요. 맨 밑에 2번 예외 시가 표준액 나오죠? 시가 표준액은 신고 안 하시면 시가 표준액. 신고 안 하면 금액이 없으니까 걔네들이 공시 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신고하셨는데 금액 표시가 없대. 그러면 시가 표준액. 근데 그 이음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뭐래요? 적은 경우는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